그 집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경비와 CCTV로 봉인된 고급 주택. 그 안에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언제나 단정했고, 언제나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간병인 김선영이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 집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고급 단독주택 앞에 서니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김선영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저택의 웅장한 외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8년 인생에서 이런 집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정문 경비의 차가운 목소리에 선영은 움찔했습니다. 간병인 신분증을 내밀자 경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CCTV가 그녀를 향해 있는 듯한 느낌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선영의 저렴한 섬유 탈취제 향과 부딪혔습니다. 오래된 유니폼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사도우미 장순옥이 선영을 환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이 저하된 최동현 회장은 특수 의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가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 익숙한 그 얼굴, 눈가의 주름, 콧대의 선, 턱선의 각도까지 25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 그의 모습과 겹쳐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장순옥의 목소리에 선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쑤셨습니다. 75세의 이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선영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최동현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확신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선영은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를 주입하며 그의 손등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 어머니가 보관하던 낡은 사진 속 남자의 손과 같았습니다. 저택의 다른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연과 최도윤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선영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특히 서지연의 차가운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군요. 이름이? 서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선영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김선영입니다. 아버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항상. 도윤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이 침대에 누운 최동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환자 차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동현의 과거 병력, 약물 내역, 가족 관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출생 날짜를 느리게 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사람의 생일과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렘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닌 그녀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한남동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들 사이로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감시당하는 듯한 긴장감 속에 흘러갔습니다.
선영은 최동현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의 다리를 닦던 중 오른쪽 종아리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릴 때 개에게 물려 다리에 상처가 있었지. 선영의 손가락이 흉터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따끔거리는 감각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흉터는 그녀에게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더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라고요? 최도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와 서지연에게 선영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기능 회복에 가족의 유전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서지연이 남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좋아요. 해보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밤마다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각장애로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아들의 숨소리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괜찮아, 엄마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선영의 가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일치입니다. 서지연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 일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겠네요. 선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붙잡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결과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날 밤 선영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작은 종이 쪽지가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장순옥의 필체였습니다. 수액봉을 바꿨다. 도윤이 독 탔다. CCTV 전체 설치. 화장실 환풍구만 사각. 선영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의 환풍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일한 블라인드 스팟,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수상한 DNA 결과, 도윤의 과도한 관심, 서지연의 냉소적인 태도, 그들은 최동현을 독살하려 했고 선영의 등장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한 것입니다. 다음 날, 선영은 최동현의 수액을 교체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 수액백에서 미세한 침전물을 발견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빈 주사기에 남은 용액을 채취했습니다. 저녁, 장순옥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의심하고 있어요. 도윤 씨가요? 둘 다. 특히 서지연이 더 위험해요. 20년간 봐왔어요. 저 여자는. 장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악마예요.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환풍구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독이 든 수액을 바꿔치기 하고 최동현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선영은 최동현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선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왜 갑자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연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유를 모를 리 없잖아요.
1시간 안에 나가세요. 문이 쾅 닫히고 선영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했습니다. 환풍구의 녹음기, 수액 샘플, 머리카락,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DNA 재검사 결과. 선영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이곳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풍구 커버를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자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을 연결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간 그 간병인이 모든 걸 알아챌 거야.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참을성이 없군요. 서두르다 실수하면 어쩌려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당신 것이 될 텐데. 서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 여자가 의심스러워. 아버지랑 뭔가 닮았어.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한 거죠. 진짜 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상속에서 밀려나겠죠. 선영의 손에서 이어폰이 떨어졌습니다. 조작. 그들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로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순옥이었습니다. 빨리요. 다혜 씨가 왔어요. 당신 대신 들어온 새 간병인. 그녀의 눈에는 급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어요. 아마 증거일 거예요. 선영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최동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봐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새 간병인 윤다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선영은 최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아버지. 다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부탁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로 서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들을 안전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 다 챙겼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 도윤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봐. 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죠? 제 개인 물건인데.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열어. 당장.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화장실. 블라인드 스팟. 그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도윤이 뒤쫓아왔지만 선영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문 열어. 당장. 선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환풍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액 샘플과 머리카락 증거를 작은 방수 주머니에 넣어 5단 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사납게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해? 여기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선영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택을 나서며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딸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선영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손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DNA 재검사 결과 어두운 원룸으로 돌아온 선영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연 씨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방금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치율 99.999.8%.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신했던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동연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서지연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방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와 DNA 결과, 독이 든 수액 샘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45번지로 와주세요. 살인미수와 상속사기 사건입니다.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번개와 천둥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선영의 심장처럼 저택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선영은 DNA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동연 회장의 친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영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장순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증거 있어요. 도윤 씨와 서지연 씨가 어디 있나요? 서재. 하지만 위험해요. 선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와의 통화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통화 상태를 유지한 채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선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과 서지연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너.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최동연 회장의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서지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경찰이요. 선영은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모두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선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일이네! 선영은 몸을 피했지만 도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놔요!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잖아요. 수에게 독을 탔잖아요. 도윤의 소나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입 닥쳐! 제가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것도요. 환풍구에 설치한 녹음기로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냥 사라졌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선영의 귀에 휴대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위치로 출동 중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서지연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윤다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그녀는 상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지연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선영은 도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다혜를 밀치며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망쳐요. 저 사람들이 위험해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최동현의 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선영은 문을 잠그고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동현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혜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윤의 고함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문 열어! 당장!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날 거예요. 그 순간 기적처럼 최동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선영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동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도윤이 뛰어들었습니다. 서지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넌 여기서 사라져야 해. 서지현이 천천히 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몸을 가렸습니다. 안 돼. 다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경찰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마치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선영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과 서지연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찾아온 정의와 진실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끝났고 도윤과 서지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상속사기, 증거인멸. 그들의 범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장순옥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0년간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본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현건설의 자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 장순옥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최동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짧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최동현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최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좋아. 말을 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등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 어떻게?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요?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요.
각막 이식만 받으면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최동현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각막 이식 대기자 명단은 너무 길었고 민재의 차례는 아직 멀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걱정 마세요.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만이에요. 최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상처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또한 많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복귀 날이 왔습니다. 최동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동현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최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딸을 소개합니다. 김선영. 이제부터 동현건설의 미래입니다. 선영은 놀라움에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현은 선영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재, 내 손자. 네, 민재는 아버지의 손자예요. 최동현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각막, 민재에게. 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내 선택이야. 내 핏줄, 내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동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각막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영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연결, 세대의 이어짐. 그것은 운명의 완성 같았습니다. 첫 붕대를 풀던 날, 민재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23년간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여요. 엄마가 보여요. 선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선영은 최동현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없어.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긴 그림자가 나란히 땅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민재가 내일 학교로 돌아가요. 서울대 경영학과로. 아버지 닮아서 사업 감각이 뛰어나대요. 최동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동현건설의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원히.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최동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인생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